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10시 전세 역전 두 종목 준비했는데요. 두 분이 준비하신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성웅 이사는 JYP 엔터테인먼트 제시해 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는 이지트로닉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가장 핫한 섹터 가운데 엔터주를 빼놓을 수 없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7월 들어서 엔터주들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도 이성웅 이사님이 JYP 엔터테인먼트를 고르신 거는 이치가 있기 때문일까요? 네, 그런 점도 있고요. 네. 그 주도주의 요건 중에서 하나가 전방 시장이 확보되어 있는 환경, 네.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글로벌적으로 탑에 서 있는 요소라고 하면은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엔터 같은 경우는 엔터 업종은 글로벌에 우리나라가 탑이라는 요소로 멀티플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겠고 지금 이 구간에서 주가가 이제 비싸지는 구간이에요. 네. 멀티플에 대해서는 싼 구간은 아닌데 비싸지는 구간 안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더해질 수 있는 요인을 고민해 보죠. 최근에 원전 ETF가 상장이 되고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됐었잖아요. 그쵸. 4월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엔터와 관련된 ETF를 조성을 맞아요. 한다. 네. 네. 근데 그게 그리고 우리나라. 확정이 됐습니다. 7월 27일에 네. 상장을 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초기 자금이 1조 원이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그 ETF 수급 이전에 엔터주 같은 경우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요소에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충분하겠고요. 이러한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첫 번째로 주도주의 요건 자체는 전방 시장이 열려 있고 글로벌의 탑에 서 있는 업종에서 나오게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가가 이제는 시가총액 대입을 해보면 비싸지고 있는 구간, 네. 이 비싸지고 있는 구간에서 수급이 플러스 된다고 하면은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 제시 같은 경우는 조금 낮게 드렸는데 오늘 기준으로 조금 변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56,600원 구간에서는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56,600원이요. 네네. 네. 예, 목표가는 6만 원 구간, 손절가는 매수가에서 5%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구간으로 지금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전에도 저희가 엔터테인먼트 업종 이야기했을 때 그동안 사실 많이 하락해서 좀 덜 올랐었던 YG엔터의 블랙핑크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시총 기준으로 굉장히 네. 또 압도적인 모습, 그래서 대장주격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도 가장 좀 보면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인 그런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성우 이사님이 10시에 전세 역전 종목으로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56,900원 구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56,600원대가 매수 적정 가격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짧은 전략으로 6만 원대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의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이지트로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지트로닉스는 어떤 매력이 있는 종목일까요? 지금 이제 어제까지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이제 공모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모주. 20조가 몰렸다고 네. 혹시 기사 보셨나요? 근데 그게 이제 성일 하이텍이라고 그래서 맞아요, 배터리 맞아요. 관련주로 맞아요. 20조가 몰리면서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간 게 한 두세 종목 되는데 에코프로가 올라간 이유가 네. 따로 에코프로 비하면 안 올라가는데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에코프로 자회사의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 상장 가능성이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어제 10몇 프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이제 코스모 화학이었습니다. 코스모 화학이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지트로닉스가 세 번째로 이제 어제 상승을 했는데 얘가 지금 현재 이제 상장 후에 이제 올해 22년 2월 4일 날 상장하고 나서 지금 해서 계속 이제 공모가 이하로 계속 횡보 중이고 조정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상승을 했는데 지금 22조에서 이제 기관들이 최대로 이제 청약을 했다고 들어요. 2,260대 기관 청약이 2,269고요. 개인들 청약이 207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20조 이상 자금이 몰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삼성물산이 이제 주요 주주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이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제 이 회사는 이제 현대차랑 이제 그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을 해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독자적인 개발이 아니고 현대차랑 같이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회사는 EV, 통신, 방산, 그러니까 5G랑 방산까지 해서
전력 변환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EV 관련 매출이 이제 작년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이제 그 전기차 관련 뿐만 아니라 이제 5G 통신도 이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제 또 여기가 이제 그 50kW급 파워 모듈이 아니고 이제 그거보다 앞선 120kW 파워 모듈 개발해서 이제 작년 12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속 충전 관련 주기기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충분히 낙폭과대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8월 4일까지 이제 마지막 물량 12만 주 이제 보호선 물량이 남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이전에 성일 하이텍이 28일 날 신규 상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충분히 지금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종목을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매수는 이제 15,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3만 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밀렸는데, 이 회사의 어떤 가치를 보면은 이제 성장성을 본다 그러면 24,000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지금 현재 12,000원 정도 잡아드리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있겠지만 오늘 또 최근 며칠 사이에 계속 뉴스가 많이 나온 게 폐배터리 관련한 네. 기사였어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를 사용하고 나서 그 배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버리게 되면은 환경오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ESG 경영에 맞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폐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이 될 텐데, 그 관점에서도 이지트로닉스가 굉장히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까지의 주가 상장 후의 횡보,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24,000원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전세 역전할 만한 두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지트로닉스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장 또 지금까지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고요. 어제 LG 사이언스파크를 방문을 해서 또 오늘 시장에서는 참 LG화학과 LG 또 에너지솔루션 등의 종목들이 오르니까 또 모든 기사에는 옐런 장관이 방문을 해서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과연 두 분의 LG화학에 대한 의견 어떨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엇갈린 의견입니다. 이성홍 이사는 X 의견 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O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성홍 이사님께서 X 의견을 주신 거는 지금까지 LG화학의 주가의 움직임에 뭔가 확실한 변화를 이끌 만한 그런 뉴스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렇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의 매출 비중이 50%입니다. 예. 근데 화학 같은 경우 데이터 자체가 지금 돌아서지 않고 있어요. NCC와 관련된 부분 순수한 데이터가 BEP가 $350 수준인데 네. 현재 7월 기준으로 한 240불 이 정도예요. BEP에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 데이터 자체가 이제 바닥을 찍으면은 주가가 먼저 반응해서 상승을 할 거고, 이 데이터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화학에 대한 멀티플을 줄 당위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지금은 스프레드라든지 이 데이터라든지 이 부분이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먼저 선행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 가동이 올라오는, 또는 기존의 그 구경제 스타일로 해서 경기 부양을 예전에 구경제 스타일의 부양을 한다고 하면은 반등의 요소가 있겠는데, 이번에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는 그 IT 쪽으로 집중을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당위성도 떨어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구간에서도 뭐 화학 그리고 뭐 첨단 소재, LG에너지솔루션 기여도를 감안해 봤을 때도 아직 비싼 구간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저는 X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부진한 실적, 뭐 석유화학 분야에 있어서의 부진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반면 이제 O 의견을 주신 조기준 매니저님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성을 좀 기대하시는지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이제 사실 현재 가치를 봤을 때 LG 에너지는 자회사 가치, 거기에 85% 이상 들고 있는, 그러니까 LG 에너지는 거의 100조의 80%가 들고 있었으면 80조의 어떤 자산 가치인데 지금 현재 38조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뭐 자회사의 자산 가치를 떼어놓고도 이 회사는 이제 자체적으로 20조의 매출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조 이상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은
이제 화학 제품은 중요한 게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는 화학 제품 고객 정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 정가가 가능한 제품들을 주로 만들고 여기서 이제 뭐 썩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광모 회장이 이제 추진한다고 하고요. 친환경으로 해서 ESG도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유가가 지금 현재 하락한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출 그런 가격은 늘면서 영업이익은 더 늘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석유화학이 지금 현재 상승을 못하고 있고 이제 조정을 거친다 그러면 추가적인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LG 에너지 솔루션 자산 가치도 빼더라도 현재 가치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PER이 지금 11, 12인데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영업이익은 탄탄한 상황에서 보면 현재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다 보고 있고 주가 지수가 상승하면 동반적으로 따라서 펀드 매수를 해야 될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0만 화학에서 지금 현재 50만 원대 초반까지 왔기 때문에 50% 반락을 했습니다. 물론 자회사의 어떤 악재 때문에 이제 물적 분할 때문에 빠졌지만은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 사서 뭐 70만 원 언더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화학 방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제 신 부회장과 함께 이제 LG 사이언스파크 관련해서 방문을 해가지고 뭐 관련된 사업 내용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재무장관이 방문을 해서 어떤 산업적인 이야기를 할지 왜 방문을 한 건지 뭐 바이든을 대신해서 이렇게 뭐 방문을 한 걸까요? 무슨 얘기를 뭐 2차 재무장관이 전제 있나요? 요소죠. 2차 전제 네. 요소입니다. 네, 2차 전제 요소로 인해서 방문을 한 거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정상회담이 있을 때도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부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네.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중국 부분을 조금 배제해 나가는 단계 중에 하나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 저번에 이제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미국 인상. 투자를 철회했잖아요. 그런 뭐 밑단에서 지금 이제 철회하지 말아라는 약간의 언질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 견제도 미션을 있지만, 갖고 온 거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이런 제스처가 있지 않을까. 네. 왜냐면 꼭 거기만 찍어서 지금 현재 방문을 했다는 거는 그쵸. 제가 보기엔 밑그림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와서 이제 서한을 전했겠죠. 다시 해라. 뭐 이런 얘기. 내부적인 얘기는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반가운 일이지만 실질적인 그 석유화학 쪽에 있어서의 좀 부진한 부분 그리고 반대로 좀 많이 좀 하락한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거 두 가지 모두 좀 함께 챙겨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어서 락앤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도 지금 두 자릿수 대 상승세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지금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소각 이슈입니다. 과연 두 분은 락앤락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고 계실까요?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은 모두 X였습니다. 이게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두 분 다 X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좀 부족하고 뭔가 악재도 좀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기업을 살펴볼 때 포인트는 그 주가의 프리미엄을 받은 측면, 이게 뭐 수출적인 요소가 늘어서 받았었는데 그게 지금은 뚜렷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익 대비해서 지금 멀티플 한 20배 정도 넘게 받고 있어요. 네. 이 동종 산업이라든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주가 같은 경우도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 크게 싸지 않다. 예,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구간이고 네. 뭐 바닥은 잡을 수 있겠죠. 뭐 지금처럼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러한 이슈로 바닥은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주가의 상승에 촉매가 될 만한 요인은 기본적으로 실적의 체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서 자사주 소각했으면 좋을 텐데 네, 왜 한 걸까요? 이 시기에. 왜냐하면 하나의 뭐 주가 부양 의지죠. 네, 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으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멀티플의 당위성, 즉 그 수출 요인이라든지 본업에서 실적이 증대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네.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근데 중국 쪽에서도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부분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체납 얘기도 있고요. 제품 품질이 그 가이던스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자사주 소각하는 게 이제 금액적으로는 148억 정도밖에 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대주주 지분이 한 거의 70% 육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시총 4,700억에 이제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 나오는데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압도적으로 시장점 1위이긴 하지만 네. 뭐 글라스락이라든가 여러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생겼죠. 카피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 스틸로에서 만드는 뭐 용기도 있고 네. 그래서 뭐 마트에 가보면 이제 많은 경쟁 상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상승에 제한적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승을 하려면 뭐 무중 이슈, 뭐 2, 3대 1 무중 이슈를 한번 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할 텐데 여기가 이제 대주주가 바뀌었고 과거에 바뀐 이후로 이제 여기는 분명히 주가 부양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무증 이슈라든가 뭐 그런 하나의 회사는 어차피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지금 자사주 소각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조치를 한다 그러면 재차 상승하겠지만 현재 자사주 소각으로만 그다음에 현재 PBR로는 분명히 쌉니다. 뭐 7천억 이상의 뭐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4,700억 오면 PBR 뭐 0.5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만 다른 조치 자사주 소각 148억으로는 현재 상승을 지지해야 할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자리 하루 상승은 야기시킬 수 있을지라도 추세적인 좀 전환에 대해서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본인이 용기를 가지고 오면은 네. 이제 포장비를 받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락앤락 같은 기업들의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저의 너무나 큰 기대였네요. 네, 뭐 그 부분은 네.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쵸. 다만 이게 뭐 시장에 네. 그 제품을 살펴보면은 이게 뭐 많죠. 과점이라든지 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음. 네,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 락앤락은 아쉽게도 단발적인 이슈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대장주로 꼽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발 효과로 콘텐츠 관련한 뭐 OTT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 또 유통을 하는 기업 등 모두 다 오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분 모두 오 의견을 주실 줄 알았는데 이성훈 이사님께서 오늘 약간 보수적이시네요. 뭐 그동안 좀 많이 오른 부담감이 있어서일까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왜 X 의견을 주셨을까요? 일단 주가는 넷플릭스의 주가와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현재 넷플릭스 밸류에이션이 한 28배 네. 수준이거든요. 이것을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아, 예. 이것도 비싸다. 예. 많이 이게 떨어진 것 같은데. 저희가 종목을 볼 때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이 뭐 피어로 그러니까 비교군을 함께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의 키를 가진 종목을 비교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오거든요. 구간에서 비싸기도 하고 자, 네. 컨텐츠에 대한 이벤트가 있었단 말이죠. 그 깃발이 있잖아요. 지금 그 기업이 있잖아요. 예, 우영우와 관련된 네. 그 기업이 A 스토리. 네, A스토리의 멀티플의 당위성이 한 15배로 부과되면서 이제 3천억. 네. 여기에서 우영우 파워로 그 이상은 프리미엄. 그게 시장에서 매겨졌거든요. 네. 그 점을 함께 대입을 해봐도 뭐 좀 비싼 구간. 즉 결론적으로 대표적인 비교군 기업과 비교해 보더라도 비싸고 그 다음에 그 깃발을 꽂은 A스토리와 비교해 보더라도 네. 좀 다른 프리미엄 요소가 있지만은 비싸다 보니까 저는 X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지금 넷플릭스에 대한 보고서 하나 나왔는데요. 넷플릭스가 아니라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스튜디오 드래곤, 넷플릭스가 뭐 절대적이지 않다. 뭐 어떻게 보면 이성우 이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일맥상통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세가 보였고 상장 이후 최대 실적을 보였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내에서 그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고 이 관련해서 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어쨌든 비중은 20%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넷플릭스의 효과로 오르는 부분 좀 제한적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의 수준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대신증권에서는 목표가를 12만 원 제시했는데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는 7만 6천 원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조기준 매니저님은 오 의견을 주셨어요. 뭐 어찌그 됐던 뭐 넷플릭스가 예상치보다 좀 넘어서는 그런 가입자 수 감소의 폭, 그러니까 200만이 줄 알았는데 한
90만 정도 줄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상 대비해서는 적게 줄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참 궁금한데 비중이 20%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네. CJ ENM의 뭐 자회사기도 네, 하고요. 네.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외계인과 그다음에 이제 롯데가 하는 이제 뭐 그 김한민 감독의 이제 한산 뭐 이런 것을 용의 출연 뭐 이런 계속 영화가 줄비하게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내일 오늘인가요? 근데 20일부터 하고 네. 외계인이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뭐 그 한산 뭐 관련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라마 우영우 관련해서 이제 시총 1,200억 뭐 이상의 뭐 수익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A스토리가 그래서 근데 A스토리 과거에 뭐 우리나라에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에다가 이제 드라마 제작을 할 때 2, 300억을 기본적으로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오징어 게임 이후로 해서 한국의 어떤 드라마의 어떤 제작이라든가 뭐 영화 제작에 대해서 투자가 이제 미국에서 넷플릭스가 이제 드라마를 만들 때 들어가는 거에 몇 분의 1로 한국에서 만들고 추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수익도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OTT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 많은 OTT들이 있거든요. 티빙도 있고 뭐 이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드라마 제작에 관련된 단가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서 수익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오징어 게임, 뭐 우영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드라마가 있고 영화도 그렇고 앞으로 이슈화될 뭐 컨텐츠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9만 원을 돌파는 아니더라도 8만 원대 후반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뭐 짧게 보는 춤의 매수 전략이라면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 예, 뭐 중장기적으로 이게 뭔가 그동안에 좀 부침을 뒤로 하고 돌아서기보다는 단기적인 흐름이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오 의견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네 번째 종목은 금융주를 볼 텐데요.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지난주부터 흐름이 좋습니다. 근데 워낙에 바닥권까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많고요. 대다수 종목들이 뭐 금리 인상 후에 움직임들이 좋았는데 오늘은 또 새롭게 나온 소식들이 있습니다. 규제를 조금 완화하겠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있어서 뭘 볼까 하다가 그냥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KB금융 볼 텐데요. KB금융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KB금융 모두 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게 KB금융뿐만 아니라 오늘 금융 지주사들을 모두 보는 겁니다. 이거는 조기준 매니저님부터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지난번에 전세역전 종목으로 우리금융지주 말씀하셨고 얼마 전에 또 하나금융지주 말씀하셨잖아요. 금융 흐름이 다 좋아요. 아주 잘.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타이밍을 시티가 잡으셨어요. 하루에 뭐 14%씩 뜨는 네. 걸 보면 이제 실적이 지금 좋거든요. 분명히 이 분기 실적을 봤을 때도 뭐 거의 3조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네. PER 봤을 때도 엊그제도 3%였는데 지금 4%인데 제가 이제 KB는 이제 덜 뽑았던 게 이제 배당이 작년에 5.3%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올해도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7, 8% 현재 네. 가격에서도 7, 8% 이상 작년처럼 배당을 준다 그러면 그런 시가 배당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매 차익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배당 차익도 가능하고 뭐 여러모로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수가 상승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기관들이 편입해야 될 금융주를 꼭 들고 가야 되거든요. 신한지주랑 뭐 KB랑 대형 그 금융주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지수 상승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 배당 성향 앞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금방이거든요. 12월 달에 가면 늦고요. 지금 가격에서도 하락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10월 뭐 11월 달에 벌써 배당주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때 가서 이제 배당주 투자한 다음에 그때 가서 차익을 노리면서 배당 9%는 차지하더라도 매매 차익이 15%, 20% 넘어간다면 그냥 매도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일부는 뭐 배당을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 토끼를 노릴 수 있는 뭐 그런 매매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융규제 혁신이 주요 과제들이 발표가 됐어요.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 이제 금융산업에 대한 그동안 좀 고삐를 약간은 좀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 자세하게 보자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금융혁신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지도나 감독 체제 관련한 관행을 조금 더 개선하겠다. 헤드라인을 보니까 세계적인 금융회사 이제 뭐 금융계의 BTS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규제를 조금 풀어주고 조금 더 뭔가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면은 금융주를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이성우 이사님이 금융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오를 주셨대요. 네, 오를 준 이유가
금융 같은 경우는 규제를 풀어나가는 단계에서는 멀티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오를 들이게 됐고요. 네. 지금 대표적인 해외 IB 같은 경우가 멀티플이 올라가서 한 8배, 9배. 그거랑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만 이제 대형 금융주 같은 경우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생긴 거죠. 이 당장의 규제를 통해서 이거를 해소해서 뭐 확 나아진다. 그건 아니지만 주가는 언제나 빠르고요. 네. 규제 같은 경우를 풀어서 이제 뭐 해외 IB처럼 키운다고 하니까 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BTS. 네, BTS가 붙으면 뭔가 다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금융주 앞으로 좀 지금까지 좀 무겁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안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앞으로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10시의 전세역전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MBN골드의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